네, 3.2b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는 correlation quotient라는 숫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먼저 이게 양수이면은 xy가 positive relationship을 갖는다는 얘기고 얘가 음수이면은 negative relationship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 r의 숫자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것처럼 데이터 포인트가 직선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r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퍼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 linear regression 라인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학적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r 제곱을 해서 그 값을 살펴보면은 이 r의 제곱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SE와 SST로 표현이 되는데 SSE는 뭐냐면은 sum of squares, errors. 이 error라고 하는 것은 residual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실제의 actual data point에서 우리가 regression line의 값을 뺀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럼 SST는 뭐냐면은 이 total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수학적 정의는 actual data point에서 y bar, 그 sample mean을 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먼저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linear regression 라인을 이미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가 x, y 값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의 x 값들만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요. 다 x 값들만 다 가지고 내려와서 이 x 값들을 평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x 값이 x의 평균 값이 여기쯤 주어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의 y 값들을 전부 다 모아서 y 값만 모아서 또 평균을 낼 수 있죠.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그 y의 평균 값이 여기쯤 돼요. 그러면은 이 x바와 x의 평균과 y의 평균이 가리키는 한 점이 존재해요. linear regression line은 항상 이 특별한 점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서 수평선을 그어서 또 다른 기준선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자, SSE라고 하는 것은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 linear regression으로 내렸을 때의 이 error가 존재하죠. 이걸 residual이라고 이것을 제곱한 것이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에요. 이 면적들을 다 더한 것이 SSE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이 수평선을 가져와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 수평선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정사각형들의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SST라고 그러니까 total이라고 하는 거죠. linear regression line은 이 정사각형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그러한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linear regression에 의해 만들어진 면적 그리고 이 수평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SST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거의 항상 SST가 더 크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얘를 100%로 잡아요. 얘 면적을 100%로 잡았을 때 얘가 얼마만큼 남아있나 하는 그 퍼센티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SST 그게 SSE over SST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넓이가 83 정도 돼요. SSE 사각형들의 합이 83 정도가 되고 여기에 SSE는 30 정도가 돼요. 훨씬 더 줄었죠. 뭐 당연하죠. 얘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B값을 생각하면은 그게 한 0.368이 돼요. 그럼 이게 36.8%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를 100%로 봤을 때 에러가 이걸 100% 에러로 봤을 때 얘가 36%의 에러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100%에서 얘를 빼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나요? 얘가 63.2%가 되죠. 얘가 줄어드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linear regression은 전체 100%의 에러에서 63.2%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 줄인 양이 뭐냐 하면은 R square예요.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곱을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얼마만큼 얘네가 더 가까이 이 linear regression 라인에 모여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SST의 면적을 100%로 봤을 때 63.2%를 줄였다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쪽으로 봤을 때 R 그래서 전체 100% 1에서 남아있는 퍼센티지를 빼니까 얘는 줄어든 퍼센티지가 되는 거죠. 그게 R square 값입니다. R을 제곱하면 정확하게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63.2%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스태티스틱스에서 어떻게 얘기하면은 accounted for 이렇게 얘기합니다. or explained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설명이 되었다. 혹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약간 애매모호한데 실제 얘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63%를 줄였으니까 이만큼 linear regression 라인이 전체 데이터 포인트를 표현하는 그런 정확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 square는 linear square regression 라인의 accuracy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 알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설명하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36%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냥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을 unaccounted for 혹은 not explained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R square의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그 다음에 linear regression 라인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그랬죠.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linear regression 라인은 xbar와 ybar을 항상 지나간다. 이 특별한 점을 항상 지나가고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그어주고 만들어낸 정사각형들의 면적이 그것이 SST라고 했죠. linear regression과 맞는 것이 SSE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통계적인 값들을 손으로 계산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캘큘레이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예제를 사용해서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non-exercise activity를 X input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장에 가지 않고 그냥 평소에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 적게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은 fat이 줄어들 거고 적게 움직이면은 fat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X를 NEA change라고 하고 예제에서 그리고 Y를 fat gain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regression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약간 이렇게 눈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y-intercept, 그렇죠? y-intercept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slope을 당연히 찾아야 되죠. 그리고 s, sample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 그리고 r square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미니탭이라는 이런 스태틱스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요. 보면은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얘가 뭐겠어요? 그 y-intercept죠. 이건 상수 변하지 않는 수니까. 그 다음엔 NEA change가 x죠. 그 x 값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coefficient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얘가 slope이 되는 거예요. 얘가 slope이 되죠. 그러니까 x variable name이죠. 그 이름 앞에 있는 coefficient이기 때문에 얘가 slop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뭐냐면은 sample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s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r square 그냥 그대로 돼 있죠. 얘가 r square입니다. 그 다음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챕터 12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은 요런 값들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도 나와요. 약간 형태가 다르게 나오는데 내용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r 스퀘어는 그냥 r 스퀘어죠. 뭐 당연히 r 스퀘어고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adjust는 outlier를 뺀 건데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얘 값이 요게 root mean square error인데 얘가 sample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 다른 네임이 root mean square error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같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parameter에서 여기 intercept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이제 y-intercept가 되는 거죠. 당연히 y-intercept가 되는 거고, NEA change가 그 x variable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 이름 앞에 있는 그 개수의 값, 그게 slope이 되는 거죠. 얘가 b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됐을 때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은 explanatory variable x와 y가 뭔지 정확하게 문제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때때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걸 x 쪽으로 주고 어떤 쪽을 y 쪽으로 줘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게 x, y가 바뀐 상태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엉터리 그런 수식이 나오는 거죠. 무엇이 x고 무엇이 y인지를 잘 알고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regression line과 outlier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regression line은 outlier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regression line은 not resistant 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 샘플 안에는 19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observation이 19인데 18과 데이터 포인트 19이 outlier처럼 보여요. 이걸 residual plot으로 보면은 19, 데이터 포인트 19이 y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18은 x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regression line을 어떻게 바꿀까요? 먼저 모든 데이터 포인트 observation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green line이에요. regression line이 green line인데 18을 한번 빼봐요. 18이 여기 있는데 18을 빼버리면은 얘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만으로 만든 regression line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8이 이 regression line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 데이터 포인트가 없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인트 19 이 observation이 없어지면은 green line이 원래의 regression line이었는데 얘가 이걸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없어지면은 툭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나머지만 가지고 regression line을 다시 만들게 되니까 라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correlation과 regression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outlier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살펴보면은 influ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observation, 특정한 observation을 빼버리고 나면은 이 statistics의 값들이 확 바뀌어요.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우리는 influential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주어진 그런 예제가 좋은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leverage란 말이 있는데 이 leverage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의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에 의한 regression line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얘를 빼버리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기울기가 반대가 되죠. 여기는 positive relationship에다가 이런 negative relationship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아웃라이어가 누른 것처럼 혹은 잡아당긴 것처럼 regression line이 변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leverage라고 해요. 그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완전히 이 regression line의 slope을 바꿀 때 우리는 그것을 leverag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챕터 3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챕터 4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Thank you for watching. Bye.